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대통령도 이상하고 공수처도 이상하다라는 제목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호주대사의 즉각 귀국과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이 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나경원,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총선 출마자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는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 출마자를 중심으로 선거가 어려워졌다는 호소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많은 국민이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모습에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요청이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선거에 해가 될 것이 분명한데 총선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윤 대통령이 왜 거부하는지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대사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지금 이 시기에 꼭 출국을 시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적임자라면 국내로 돌아와 필요한 사법 절차를 마치고 언제든 다시 출국하면 됩니다. 1년 넘게 대사 자리가 공백인 경우는 세계 주요국에서 드문 경우가 아닙니다. 황 수석의 기자 회칼 테러 언급은 당시 테러를 당한 기자의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황 수석은 윤 정부의 국정 철학과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한 것이고 이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두 사람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 무슨 일이든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국정 책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국민 여론을 악화시켜 국정 수행에 장애가 될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민심을 반영하는 길입니다. 이런 한편으로 이 대사를 수사 중인 공수처의 태도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안은 이 대사가 국방장관 재임 당시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입니다. 사안이 복잡할 것도 없고 관련 내용도 다 드러나 있어 오래 걸릴 수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지난 1월 해병대 간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을 뿐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선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발 후 6개월간 사실상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이 대사를 출국 금지해놓고 정작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대상자의 손발만 묶으려는 것 아닙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제때 끝냈다면 애초 이런 문제는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이 대사는 공수처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한다고 하지만 이 상황에서 시간을 끄는 것은 그 자체가 정치적입니다. 이 대사를 소환 수사해 혐의 여부를 판단하고 정부는 이에 따라 이 대사 문제를 결론 내야 합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총선 지면 윤 정부 뜻 한번 못 펴고 끝 아는 사람들인가 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뜻 한번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된다.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하고 맞는 말입니다. 많은 국민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정부는 시대적 소명이 있습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윤 정부의 소명은 두말할 것도 없이 노동, 연금, 교육, 규제 등 핵심 개혁을 완수해 국가의 성장 동력을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 구조개혁이 미진하거나 없어서 우리 경제는 장기 침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취임 때부터 흔들림 없이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거의 모든 개혁을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소수 정부라 힘들다며 총선에서 개혁에 필요한 의석을 달라고
호소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총선이 되자 윤 대통령에게 개혁에 필요한 다수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켰습니다. 출국 전에 국민의힘에서 총선 직전 출국은 안 된다는 뜻을 전했지만 윤 대통령은 무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대사를 귀국시켜야 한다는 국민의힘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에 대한 사퇴 요구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안 맞고 선거에도 악영향을 줄 일인데 윤 대통령이 이러는 이유를 참모들조차 잘 모른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언론과 여론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 더 거꾸로 간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다가 과거 발언으로 공천이 취소된 장해찬 씨는 8차례나 자신이 윤 대통령의 일본 참모임을 강조하며 무소속 출마했습니다. 무소속으로 여권표를 나누면 의석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놀랍게도 윤 대통령이 장 씨의 무소속 출마를 권했다는 설이 돕니다. 이에 대해 장 씨는 잘라서 부인하지 않으며 뭔가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고 대통령실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공천은 감동은 없고 뒷말만 무성합니다. 비례대표는 인선 자체로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스토리 있는 참신한 청년, 기업인, 전문가 등은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생소한 공무원 2사람의 공천에 대해선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습니다. 한 명은 하루 만에 취소됐습니다. 이 2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검사 출신 당인사와 사적인 관계가 있다는 소문만 무성합니다. 한 위원장은 선거에 지면 끝이라면서 비례대표 공천을 이렇게 하나요? 이래서 어떻게 국민 지지를 얻어 국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에 지면 윤 대통령의 국정개혁은 시작도 못한 채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벌써 과반 승리를 언급하며 윤석열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합니다. 실제 정치권에선 이들이 170에서 180석 안팎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만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들은 사실상 전멸했던 4년 전 총선이 재판이 될 수 있다고 호소합니다. 국민들은 선거를 대하는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개혁 약속이 진심이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대로 선거에 참패한다면 남은 3년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탄핵 선동 이 대표, 법정서 발뺌 이화영, 벌써 선거 이겼다는 건가? 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잘못된 머슴들은 회초리를 들고 안 되면 내쫓아야 한다. 이제는 권력을 회수할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도 권좌에서 내쫓지 않았냐. 이제 너희는 해고야 라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비판을 넘어 아예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말한 것입니다. 탄핵은 대통령이 직무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등 헌정 위기가 왔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나라를 극도의 혼란으로 빠뜨릴 비극적 상황을 제1야당 대표가 정략적 수단으로 동원한 것입니다. 이 대표는 최근 지역구 주민에게 설마 이 찍 아니겠지? 라고 했습니다. 이 찍은 대선에서 기호 2번 윤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그는 사과한다더니 일주일도 못 가 살만하다 싶으면 2번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시라고 했습니다. 여당 지지층은 투표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19일 대장동 재판에 총선 유세를 이유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오전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빠진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러면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소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대납 사건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전혀 모른다, 터무니없다고 발뺌했습니다. 다른 증인 진술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고 본인 휴대폰에 담긴 사진 증거를 들이대도 저게 왜 내 전화기에 있나 기억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는 작년 6월 검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대납했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변호인 입회하에 자백해놓고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된 조수진 변호사는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님이 조 변호사는 길에서 배지를 줍는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자신은 25% 가점, 경선 상대방인 박용진 의원은 30% 감점을 받는 불공정 경선을 통해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거저 먹다시피 공천을 확보한 뒤 야당 절대 강세 지역에 출마하니 배지를 주었다고 장난치듯 말한 것입니다. 선거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것입니까?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나가는 것은 이미 총선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대표는 공공연하게 151석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까지 합치면 범여권 180석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선거가 아직 20일 남았는데도 이 정도니 실제 선거에서 이기고 나면 어떤 행태를 보일지 짐작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성범죄자들 전문 변호인을 인권 변호사라며 공천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4.10 총선 서울 강북 을에 공천한 민변 출신 조수진 변호사가 최근까지도 성범죄 가해자들을 집중적으로 변호하고 재판에서 감형을 받아낸 사실을 홍보했다고 합니다. 술 취해 잠든 19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여성 208명을 불법 촬영한 남성, 초등학교 4학년 여아를 반복적으로 성폭행하고 성병에 걸리게 한 태권도 관장 등이 그의 고객이었습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들을 변호하는 것 자체를 탓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을 인권 변호사로 내세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조 변호사는 블로그에 10살 여자 어린이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 사실을 홍보하는가 하면 성폭력 피의자들이 감형받을 수 있는 각종 재판 노하우도 소개했습니다. 이 중에는 강간통념을 활용하라는 조언도 있습니다. 강간통념은 거절 의사를 표한 여성이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릇된 생각입니다. 이런 통념을 가진 배심원이 많으니 국민참여재판에서 활용하란 얘기였습니다. 한의사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사건에선 피해 여성에게 피해자답지 않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간호사에게 알리지 않은 것을 들어 성추행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변론 자체가 피해자에겐 심각한 2차 가해라는 것을 그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인권 변호사 모임이라는 민변에서 사무총장을 지냈고 민주당 경선에서 여성 가점을 받아 공천됐습니다. 공천을 철회하라는 여성단체들의 요구가 빗발치지만 민주당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조 변호사 문제가 언급되자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별 회개한 후보들이 많다며 또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때 박 전 시장을 아름다운 분이라고 하고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러 2차 가해를 하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평소 인권과 젠더 감수성을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민주당의 본 모습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이재명 대표를 보며 정치 지도자의 품성을 생각한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1일 유세에서 황상무 전 대통령실 수석의 회칼테러 언급을 흉내낸다면서 광주에서 온 사람들 잘 들어 너네 5.18 때 대검으로 M16으로 총 쏘고 죽이는 거 봤지? 몽둥이로 뒤통수 때려서 대가리 깨진 거 봤지?
조심해 라고 하더니 농담이야 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칼로 허벅지를 찌르는 신용을 하며 회칼로 봤지? 농담이야 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농담이냐? 황 전 수석이 겁박한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황 전 수석 비판이 목적이었다고 해도 이 대표의 말과 행동만으로 무섭고 섬뜩하다는 느낌을 받은 사람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5.18 유족과 피해 기자 유족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남 출신 이낙연 대표도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범죄자들을 전문적으로 변호해온 사람을 공천했고 이것이 문제되자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여론이 심각하게 나빠지지 않았다면 공천을 취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이 대표가 과거 사귀던 여성과 그 가족을 무참하게 살해한 조카를 변호하며 데이트 폭력이라고 한 사실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형수에게 했다는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폭언도 생각났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압도적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한 제1당 대표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다음 국회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대표는 통상적 정당 대표가 아니라 이재명 당이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해 1인 통치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실제로 압승하면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맞먹는 권력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국민에게 두려움과 불쾌감을 주는 거친 말과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얼마 전에는 지역구 주민에게 설마 이 찍 아니겠지라고 했습니다. 국민을 편가르고 다른 당 지지자를 비하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거침없이 합니다. 사과를 해놓고도 일주일도 못 가서 다시 살만하다 싶으면 2번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시라고 했습니다. 자기 당을 찍지 않을 사람은 투표하지 말라는 것은 민주국가 지도자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대표는 앞으로 상당 기간 한국 정치를 좌우할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라를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정치 지도자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품격을 지키려 노력했으면 합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